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매트릭스 이퀘이션에서부터 리니어 트랜슬레이션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지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디터미넌트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잘 이해를 하면 결국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내용인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데요. 우리가 2x2 매트릭스나 3x3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포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컴팩트 익스펜전이나 아니면 로우 리덕션의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보면 이 컴팩트 익스펜전은 결국은 리커전, 결국 재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n-1 by n-1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연속해서 연달아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듀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n by n-1 by n-1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n-2 by n-1을 계산하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x2나 3x3 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1x1 매트릭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컬전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복잡한데요. 이 컴팩트 익스펜전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정한 로우나 특정한 칼럼 방향으로 우리가 컴팩트 익스펜전을 하게 되는데, 제로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로우나 칼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이너에 대한 컴팩터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또는 그런 칼럼이나 로우를 잘 선택해서 익스펜전을 하면 계산량이 굉장히 이제 간단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트릭스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로우 리덕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컴팩트 익스펜전을 많이 씁니다. 로우 리덕션을 사용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케이스에 대부분 로우 리덕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로우나 칼럼이 제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나 언노운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로우 리덕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컴팩트 익스펜전을 씁니다. 때로는 그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몇 번 적용을 해서 특정 로우나 칼럼에 제로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컴팩트 익스펜전을 쓰는 그런 방식이 많이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특정 매트리스를 보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터미넌트의 내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겐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 내용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데피니션을 보여드리겠지만, 공학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선형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형대수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꼽아라 라고 하면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전반부에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리니어 인디펜던시 같은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후반부 또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하게 되는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생물학 분야에서 한 가지 모티베이션이 될 만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형대수 초창기 수업 시간에 요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토끼
토끼 파퓰레이션을 생각하고 해본다. 그런데 새로 타는 첫 해에 새로 태어난 토끼의 절반이 살아남고, 그리고 둘째 해에 마찬가지로 그 중에 다시 절반이 서바이브하고, 그리고 셋째 그 3년이 맥시멈 라이프 스팬이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이제 1살, 2살, 3살 베이비 래빗을 가질 수 있는 마리수는 0마리, 6마리, 8마리에 해당된다. 라는 이제 우리가 규칙 또는 룰을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파퓰레이션의 룰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해마다 적용될 수 있는 룰이죠. 그래서 임의의 연도에 1살인 토끼의 개체수를 FN이라고 하고 2살인 거를 SN, 3살인 거를 T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트레이티브한 그런 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년 차에 1살, 2살, 3살 토끼 개체수를 n 차 년도에 fn, sn, t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있으면 fn 플러스 2를 fn으로 표현하는, 여기 이제 어떤 뭐가 붙겠죠. 어쨌든 n 플러스 1번째의 어떤 값을 n번째의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컴팩트 익스펜전이 사실은 이런 유의 이트레이티브 또는 이제 리커시브 정의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n-1 by n-1 매트릭스 디터미넌트의 조합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 요 이퀘이션은 이렇게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VN이라고 하면, 그러면 AVN equal VN 플러스 1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일반적으로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래서 우리가 재귀적 또는 이트레이티브한 형태의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시작 지점, 그러니까 이니셜 지점이죠. 우리가 항상 이트레이티브 또는 리커시브한 케이스는 계속해서 리듀스를 하다가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내려오면 다시 그걸 역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V0에서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V10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식에서 V10은 V9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A를 곱한 값이 V10입니다. 근데 V9은 다시 A 곱하기 V8이고 쭉 내려가면 결국 A 곱하기 V0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V0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A를 10번 곱하면 그러면 V1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케이스를 볼게요. V0가 만약에 379 벡터 형태로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살인 토끼의 개체수가 3마리, 2살 7마리, 3살 9마리, 즉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개체수를 가지고 있었으면 10년 차에 때는 이만큼 개체수가 되고 11년 차 때는 이만큼 개체수가 됩니다. 1,2,3 벡터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V10, V11 이렇게 되고요. 4,7,8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V10과 V1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뭐랄까, 그러니까 관찰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vn에다가 a를 곱한 값이 2 곱하기 vn 형태로 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11은 러프하게 v10을 2배 한 결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v11을 v10에다가 2배 하면 v11이 나오고,
4,7,8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V11은 V10을 2배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프한 결과죠. 정확하게 2배는 아닌데 보시면 약 2 곱하기 Vn 형태로 계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0가 어떤 값이든 사실은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V10, V11 또는 여기서 이제 V12까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속 쭉 가면 그러면 각각 벡터의 값이 16대 4대 1 정도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살 토끼 개체수의 4배가 대충 2살이고요. 16배가 1살이 된다. 이러한 비율은 V0를 3,7,9에서 시작을 해도 1,2,3에서 시작을 해도 4,7,8에서 시작해도 점점 V11, V12 쭉쭉 갈수록 이 숫자의 레이쇼에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n이 커지면 vn은 대충 16,4,1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의 비율이 대충 16대 4대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우리가 observation을 대충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 잘 보시면 AVN은 EVN이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A에다가 VN을 곱했더니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2 곱하기 VN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벡터를 곱했더니 어떤 상수 곱하기 벡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벡터는 매트릭스 A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그러면 그냥 상수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신기한 관계인 거죠. 근데 이런 관계를 보이는 그런 VN 또는 벡터는 모든 게 다 가능하지는 않고요. 일부 특수한 케이스 A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VN은 16,4,1 벡터의 스칼라를 곱한 형태를 띠더라 라는 거죠. 즉 대충 X와 Y와 G 그러니까 이 벡터 3개의 값이 16,4,1을 레이시오로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이면 AVN equal EVN과 같은 이식을 만족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2라는 숫자를 아이겐밸류라고 하고요. 이 16,4,1이라는 벡터를 아이겐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2와 이 16,4,1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선형대수에서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보죠.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색깔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체 코스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서현대수에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겐벡터라고 하면 어떤 매트릭스 A, 당연히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n×n 매트릭스 A의 아이겐벡터는 일단 넌제로 벡터여야 되고요. 제로 벡터는 아이겐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의상 AV equal 람다 V를 만족하는 그런 V를 아이겐벡터라고 합니다. 이때 람다는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겐밸류는 뭐냐 하면은 AV equal 람다 V를 만족하는 어떤 특정한 벡터 V에 대해서 그때 람다를 우리가 V의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자, 이때 V는 제로 벡터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람다 V가 제로가 아니더라도 AV equal 람다 V를 만족하는 람다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를 포함하면서 아이겐밸류가 형성된다라는 걸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데피니션을 보면 사실은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AV equal 람다 V를 만족하는 어떤 람다를 V의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그때 V를 람다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A와. 그리고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매트릭스 A의 특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example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매트릭스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 V가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벡터일 수 있는지를 보여라 라고 하면 그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은 A에다 V를 곱한 다음에 이게 결과 벡터죠. 32,8,2 이 결과 벡터를 봤더니 오리지널 V의 2배를 하면은 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V equal EV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 벡터 V는 A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그러면 상수를 곱한 2를 곱한 거와 같더라. 따라서 아이겐 벡터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이때 2를 이 벡터 V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스 A가 주어지면 이 벡터 V는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라. 또는 그때 아이겐 밸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를 그냥 곱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V의 멀티플 또는 스칼라비가 되는지를 보면 되죠. 4를 곱한 거가 되죠. 그래서 이때 아이겐 밸류는 4고 이 V는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V가 주어지면 아이겐 벡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때 아이겐 밸류가 뭔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여기 나오는 5가지 매트릭스 이 벡터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에 아이겐 벡터가 되는지를 찾고 만약에 아이겐 벡터가 된다면 그때 아이겐 밸류는 뭔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1,1이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될 거냐? 그러면 1111에다가 12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1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겐 밸류는 1이고 2고 이 1,1은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이 아이겐 벡터가 되는지를 보면 곱하면 1,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입니다. 자, 제로 제로가 나왔죠. 요 경우는 잘 보세요. 요 경우는 제로 제로 벡터가 나왔는데 얘는 제로 곱하기 1 마이너스 1 오리지널 벡터가 되죠. 그래서 제로가 1,-2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를 잘 보시면 아이겐 벡터는 제로 벡터가 될 수 없지만 아이겐 밸류는 제로 값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C를 보면 마찬가지로 1111에서 마이너스 11을 하면 마찬가지로 00 나오죠. 그래서 제로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아이겐 밸류는 제로가 된다. 자, 2,1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111에서 2를 곱하면 3 그래서 얘는 2,1의 멀티플이 되지 않죠.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아이겐 벡터가 되지 않는다. 자, 00는 얘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죠. 데피니션상 아이겐 벡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이 경우는 이제 정의상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겐 밸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만약에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3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라. 자, 아이겐 벡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쉬웠는데요. 아이겐 밸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이 3이 아이겐 밸류가 된다는 얘기는 AV equal 3V를 만족하는 V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요걸 만족하는 V가 존재한다. 얘를 일로 넘기면 AV-3V equal 0. 그런 V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제 요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그러면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면 그러면 이때 제로 벡터가 아닌 V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로 얘를 귀결시킬 수 있느냐? A-3i, i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V equal 0라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얘는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 관점에서 보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잖아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시스템이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진다 라는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잘 알고 있는 게 A-3i라는 매트릭스가 요거죠. 요게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지려면 로우 리덕션. 그래서 쭉 간 다음에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든 다음에 봤더니 얘는 뭐가 되나요? 얘는 피벗 형태인데 얘는 피벗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두 번째가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트릭 폼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파라메트릭 폼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넌제로인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 마이너스 4,1이 뭔가요? 그 넌제로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1의 배수인 모든 벡터는 이 솔루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람다 이퀄 3, 이 3은 아이겐밸류가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A-3i 곱하기 v 이퀄 제로가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어떤 숫자가 아이겐밸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결국은 A-람다 i 곱하기 v 이퀄 제로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든 다음에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특정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특정한 람다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AV 이퀄 람다 V를 만족하는 그런 모든 벡터 V, 그러니까 람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V의 집합을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겐 스페이스 AV 이퀄 람다 V라는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벡터 V 중에서 제로는 항상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람다 아이겐 스페이스는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람다 AV 이퀄 람다 V니까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람다 IV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모든 V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이퀘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솔루션 집합이니까 널 스페이스가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람다 숫자에 대응된 아이겐 스페이스는 A-람다 i라는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라, 또는 람다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람다 i라는 매트릭스, A-람다 i라는 매트릭스 얘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만들어서 그때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example을 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3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해라. 즉 람다가 3인 경우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뭐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A-3 람다, A-3 i 매트릭스를 구하고 얘죠. 이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얘가 피벗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할 수 있고, 이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형성하는 이 4,1 얘가 베이시스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뒷부분의 설명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3x3 매트릭스에 람다가 2일 때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해라. 자, 쉽습니다. A-2i를 구하고 이렇게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와 얘 둘 다 피봇 형태가 아니죠. 따라서 프리베리어블에 해당되고 이 두 개의 벡터에 대응되는 우리가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y도 프리베리어블이고 g도 프리베리어블이죠. 그래서 y에 대응되는 이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z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결국 널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베이시스 벡터가 된다. 그래서 투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라. 이 두 개의 벡터죠. 0, 1,0, 마이너스 2, 1,1.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계속해서 계산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매트릭스 A에 2분의 1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해라. 마찬가지로 A-2분의 1 i를 구하고 리두스 로우 에슐론 폼을 구하면 얘가 프리베리어블. 그래서 대응되는 벡터 하나가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위에 거는 얘랑 비교해보죠. 같은 매트릭스 A인데 위에 거는 2 아이겐 스페이스고 밑에 거는 2분의 1 아이겐 스페이스죠. 그래서 같은 매트릭스 A인데 아이겐 밸류 2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베이시스 벡터가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요? 평면이죠. 베이시스 두 개니까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공간은 평면입니다. 그렇죠? 2분의 1 아이겐 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요? 얘는 직선이죠.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시스 하나에 표현되는 널 스페이스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매트릭스 A에 람다가 2일 때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와 2분의 1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면 하나는 평면이고 하나는 라인이 된다. 그래서 이 평면, 이 라인 각각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매트릭스를 주고 제가 특정 람다를 뭐 한두 개 준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고 기하학적으로 그거를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A가 n by n 매트릭스, 그럼 람다가 숫자에 해당될 때 람다가 A 아이겐 밸류이려면 그러면 A 람다 i라는 매트릭스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널 스페이스가 제로가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듀스 로우 에슐론 폼을 만들어서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형성하는 베이시스 또는 스팬하는 베이시스는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